네, 안녕하세요. 국가직 15년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트레스에서 지점 A의 반력 RA 및 BC 부재의 부재로 FBC를 물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 자유롭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하고 싶은 RA, 그 다음에 BC 부재 부재력 FBC 임의로 이렇게 방향을 두고요. 뭐 B점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워서 마이너스 9 곱하기 R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플러스 3 곱하기 2P에서 RA를 구해줘도 되고요. 전 약간 다르게 그럼 A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멘트 평형을 세우면 RB가 나오겠죠. 근데 RB는 지금 B점이 롤러 지점이기 때문에 수직 발력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에 대해서 모멘트를 평형을 세우면 RB가 나오고, RB를 구하면 이 절전법을 이용해서 FBC 코사인 값이죠. 코사인 이렇게 세타, 즉 5분의 4를 하면은 그게 바로 RB랑 같은 값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RB를 먼저 구하면 A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우면 어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2P, 그 다음에 9 곱하기 RB 해서 RB는 9분의 16P 플러스죠. 그러면은 위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대로 가정했던 방향과 그대로 여기서 이제 결전법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어, FBC 코사인 세타죠. 요걸 세타로 하면 코사인 세타, 즉 5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은 FBC 5분의 4는 RB죠. 그럼 FBC는 9분의 20P가 되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니까 방향은 그대로. 그러면은 FBC는 B점에 대해서 압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구나. 9분의 20P 압축력 컴프레션 해서 1번과 3번이 일단 추려지고, RA는 평형 전체적인 이 개에 대해서 y 방향의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RA 마이너스 2P 플러스 RB는 제로다 라는 평형 방정식을 풀어서 RA는 플러스 2분의 9분의 2, 즉 위의 방향으로 9분의 2만큼 작용하는 걸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네, 이 문제는 뭐 자유롭게 평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 2번. 각 변의 길이가 10mm인 입방체의 전단력 V는 10kN이 작용할 때 전단력에 의해 입방체에 발생하는 전단 변형률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전단력이 작용하니까 전단 변형이 발생하고 전단 변형률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포화성비도 주고 탄성계수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단 변형률에 대한 식 감마는 타우는 G 감마죠. 이게 타우가 전단 응력이고 전단 계수 그리고 전단 변형률. 근데 여기서 이제 전단 계수 G가 그 E 오버 1 플러스 뮤로 이제 나타내 줄 수 있거든요. 전단 계수가 탄성 계수 나누기 2 곱하기 1 플러스 뮤 포화성비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여기 포화성비도 있고 탄성계수도 뜬금없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이 전단계수를 이렇게 표현해 주라는 것 같죠. 그러면은 타우는 G 감마, G는 2 오버 2 곱하기 1 플러스 뮤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 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타우는 단면적분의 전단력이죠. 그럼 여기 단면적이 지금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10kN이죠. 100분의 10 이꼴 여기서 1 플러스 뮤는 지금 0.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탄성계수 E는 130이죠. 그럼 다 넣어주고 계산하면 뭐 2에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 나오게 되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2가 있다는 거를 통해서 0.002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단 변형률을 구하라 했다. 그러면은 타우는 G 감마일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E와 포화성비 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G는 2 나누기 2 1 플러스 뮤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라고 바로 눈치채고 풀어주면 됩니다. 네, 다음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지 야치에서 지점 B의 수평 반력을 물었습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저 같으면은 뭐 여기 뭔가 C가 지금 핀 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걸 이용하라고 좀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은 이걸 무시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저는 B점에 대해서 한번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모멘트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적용해 보고 싶고, 그러면은 B점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했을 경우에 전체 계에 대해서 보면은 AY를 구할 수 있어요. AY를 구할 수 있고, AY를 구하고 이 C점에 대해서 또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 요 계에 대해서 여기 절반에 대해서 그럼 AX가 나오거든요. 그럼 AX를 구해주면 지금 전체 계에 대해서 BX를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AY에 대해서 AY를 구하려면 B에 대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2R 곱하기 AY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이게 ERW거든요. ERW 곱하기 8 길이 R ERW 곱하기 8 길이 R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WR이죠. 집중하중으로 바꾸면 곱하기 8 길이 2분의 R 해서 마이너스 4분의 WR 제곱이 돼요. 그래서 AY는 풀어주면 플러스 8분의 7WR이 되게 되고요. AY는 8분의 7WR. 그럼 두 번째로 AX를 구해주겠습니다. C점에 대해서 요 개만 따로 떼내가지고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R 곱하기 8분의 7WR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곱하기 AX 플러스 RW 이게 지금 절반에 대해서 RW죠. 집중하중으로 바꾸면. 그리고 8 길이 2분의 R이니까 2분의 RW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2분의 WR 곱하기 8 길이 2분의 R 하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고 이걸 풀어주면 AX는 마이너스 8분의 WR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AX도 마이너스 8분의 WR 제곱이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 가정했던 방향과는 AX가 다르게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BX를 구해줄게요. 전체 계에 대해서 한번 방정식으로 세워보면 플러스 방향으로 8분의 WR 제곱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WR이죠.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여기 AX 곱하기 R이죠. 그러면은 AX가 결국엔 R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8분의 WR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플러스 8분의 WR 플러스 W 2분의 WR이죠. 2분의 W 곱하기 8길이 그 등분파죽이 작용하는 길이 R을 곱해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X는 제로.
결국에 이걸 풀어주면은 bx는 8분의 5wr이 돼요. 그리고 방향은 지금 플러스니까 가정했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서 bx는 8분의 5wr이 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모멘트 선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어디서 가장 최대의 모멘트가 발생하는지를 우선 구하고, 첫 번째. 그래서 뭐 좀 정리하면 첫 번째 모멘트 맥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최대 힘응력 시그마 맥스를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뭐 시그마는 여기도 식에 나와 있지만 i분의 my고, 여기서 i는 뭐 같은 단면을 가진 도형이면 똑같은 값이고 거의 상수죠, 상수. 그리고 맥스 m 값에다가 m 맥스를 집어넣고 y는 중립축에 대해서 이 단면에서 떨어진 지점까지의 거리니까 뭐 최대값인 3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우선은 1번으로 nma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쪽에 대해서 한번 x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좀 지우고 그냥 해볼까요? 여기 대해서 x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ay랑 뭐 모멘트 a가 지금 작용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모멘트 a랑 ay가 뭔지를 좀 구하고 싶은데, a점에 대해서 한번 모멘트 평형을 세워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ma죠.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40인데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여기는 248 마이너스 8 곱하기 8 길이가 지금 4m인 거죠. 4는 제로. 그러면 ma는 48 마이너스 72니까 마이너스 72kNm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멘트 A는 아랫 방향으로 72의 힘으로 kNm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Y는 플러스 AY 마이너스 248은 제로, AY는 8이죠. AY는 이제 위의 방향으로 8만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X를 지금 여기서 뽑았죠.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 A를 뽑으면 일단 마이너스 72만큼 에서 마이너스 72에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72 아랫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72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72 모멘트는 플러스 위의 방향으로 8x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작용해서 1만큼 x가 1일 때 마이너스 6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x가 간다고 치면, x가 쭉쭉쭉쭉 가면 x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위의 방향으로 지금 40km 작용하는 거죠. 위의 방향으로. 그럼 얘는 플러스죠. 그러면은 플러스만큼 모멘트의 어떤 엘리베이션이 작용하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플러스 8x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되게 되고, 아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제로에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모멘트는 A점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값은 72이죠. 그래서 모멘트 맥스는 7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 맥스를 구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맥스, 일단 i는 12분의 bh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m 맥스는 72 집어넣고, 그 다음 y 값에서 가장 큰 값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중립축에 대해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 끝 모서리를 집어넣으면 300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12분의 bh 세제곱에서 b는 600이죠. b, h도 600이네요. h 600 넣고 m max는 72 넣고 y max죠. y max는 지금 2분의 h죠. 그러면은 얘는 300.
그렇게 해서 넣어주고 풀어주면 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주어진 이 주어진 뭐라 해야 되죠? 캔틸레버 보에서 nmax 값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멘트와 굽힘 응력의 그 관계식을 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nmax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최대의 굽힘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 지점이 그 여기 모서리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지,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h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단면 모멘트 이 i를 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 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나와 있고요. 원형 단면이고요. 길이가 1m입니다. 인정하중을 받을 때 단면 지름 변화량을 물었어요. 사실 뭐 잡아당기면은 단면의 지름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거의 관계를 우리는 포화송 B로 알 수 있죠. 포화송 B는 입실론 L분의 입실론 D.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입실론 단면 지름 변화량을 물었으니까 결국에는 입실론 D에다가 이 단면 지름을 곱해버리면 이 변화량 델타 값이 나오는데 입실론 D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고, 지금 뮤 값이 나왔죠. 포화성비 0.3이니까 결국에는 너는 입실론 L을 아냐를 묻고 있어요. 입실론 L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지금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입실론 변화량 변형률 값이죠. 여기서 탄성계수 나와 있고요. 50. 그리고 그 시그마 값은 여기서 추론할 수 있죠. 이 집중력 잡아당기는 힘 P에다가 지금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값은 5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5분의 1 이꼴 그 탄성계수 50 곱하기 시그마 입실론 L이니까 입실론 L은 결과적으로 뭐 250분의 1이 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입실론 L에다가 250분의 1을 집어넣으면 결국 우리는 입실론 D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뭐 입실론 D는 0.3 나누기 250, 205 델타 D 그 지름 방향으로의 변화량은 입실론 D 곱하기 D0고, 그러면 250분의 0.3 곱하기 D0가 10이죠. 10 해버리면 뭐 대충 한 3분의 25 이런 느낌인데, 여기 분자 분모에 40 곱해주면 한 12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3번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